오픈 AI가 1조 달러를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은 고작 200억 달러에 불과하죠. 어떻게 매출의 50배가 넘는 돈을 쓰겠다는 건지. 더 놀라운 건 이게 오픈 AI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전체가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누가 이걸 갚을 건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광기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데이터 센터 건설 자금이라는데 필요한 전력이 무려 10기가와트입니다. 뉴욕시 전체를 돌릴 수 있는 전력량이죠. 그로부터 몇 주 뒤에는 AMD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AMD는 오픈 AI에게 자사 주식 1억 6천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주당 0.01달러,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요. 이게 AMD 전체 지분의 거의 10%에 해당하는데 현재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400억 달러짜리 선물입니다. 그 대가로 오픈 AI는 AMD GPU를 9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약속했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MD는 900억 달러를 받지만 마진이 20% 정도니까 실제 이익은 18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400억 달러짜리 주식을 넘겨줬으니 완전히 믿지는 장사 아닌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브로드컴과도 계약했어요. 맞춤형 AI 칩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계약인데 규모가 3,500억 달러입니다. 4년 동안 10기가와트 규모의 칩을 공급받는 조건이죠. 오라클하고는 3,0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2,500억 라, 아마존 380달러, 코어위브 224억 달러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총합이 1조 1,500억 달러입니다. 앞으로 5년간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죠. 연 매출 130억 달, 회사가 어떻게 1조 4천억 달러를 쓸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오픈 AI 경영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당신이 주식을 팔고 싶으면 제가 사줄 사람을 찾아드리죠. 이게 답변이에요. 완전히 말을 돌린 거죠. 여기에 벤처 투자까지 더해야 합니다. 앰비언스, 하비, 이노스피어 같은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했는데 이 투자금이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오픈 AI로 돌아옵니다. 오픈 AI가 스타트업들에게 돈을 주고 그 스타트업들은 그 돈으로 오픈 AI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거든요. 완벽한 순환고리입니다. 이쯤 되면 오픈 AI가 1조 달러짜리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천만에요. 샘 올트먼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으로 오픈 AI의 연간 매출은 20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계산기 꺼내보세요. 매출 200억에 지출 약속이 1조 1,000억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오픈 AI는 어떻게 이 돈을 다 갚을 생각인 걸까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픈 AI가 이미 망하기엔 너무 커진 게 아닐까요? 1조 1,0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1년간 지출하는 자본 투자 총액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모든 산업, 모든 기업 합쳐서요. 오픈 AI가 향후 5년간 쓰겠다는 돈이 미국 전체 기업의 연간 자본 지출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거의 100%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모든 산업을 다 합친 거잖아요. 오픈 AI가 거래하는 회사들만 따로 봐야 공정한 비교겠죠. 지난 12개월간 아마존,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코어위브가 합쳐서 자본 지출한 금액이 2,250억 달러입니다. 이들은 세계 최대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오픈 AI와의 계약이 이 회사들 자본 지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픈 AI 팬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앞으로 성장하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오픈 AI가 연도별로 얼마를 써야 하는지 그래프로 보면 2025년 6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2030년에는 2,950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오픈 AI가 발표한 매출 총이익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매출이 2025년 120억 달러에서 2030년 9,830억 달러로 늘어나야 합니다.
얼마나 미친 숫자인지 감을 드릴게요. 오픈 AI는 5년 안에 매출을 85배 늘려야 청구서를 겨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 매출 9,830억 달러를 버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정답은 제로입니다. 한 곳도 없어요. 오픈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가장 거대한 기업이 되어야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매출 총이익과 순이익이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이 계산에는 운영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전기료, 유지 보수비, 임대료, 부채 이자 이런 것들 말이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오픈 AI CFO가 나와서 한 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은행, 사모펀드, 심지어 정부까지 포함한 생태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죠. 들으셨죠? 연방정부 지원이라는 겁니다. 오픈 AI가 약속을 못 지키면 결국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건 오픈 AI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관련 회사가 수백 개예요. 데이팅용 AI, 음성용 AI, 영상용 AI, 심지어 AI를 위한 AI도 있죠. 엔트로픽은 207억 달러를 모금했고 현재 기업 가치가 1,830억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300억 달러, 아마존에서 140억 달러어치 컴퓨팅 용량을 구매하기로 약속했고요. 메타는 어떨까요? 일단 스케일 AI를 149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건 농담 수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을 정리해보면 데이터 센터에 700억 달러를 쓸 예정이고 채용 광풍을 일으키면서 최고 AI 인재들 확보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월급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급여 패키지를 거절하거나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창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열할 수 있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지출 규모가 완전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이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베인앤컴퍼니 추산으로는 2조 달러의 신규 매출이 필요합니다. 이건 미국 GDP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숫자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겁니다. 이 계약들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샘 올트먼이나 젠슨 황이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그들이 체결한 계약들을 보면 가장 교활한 금융업자도 감탄할 만한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픈 AI를 비롯한 기업들이 하는 지출 약속들이 전부 서로 얽혀 있고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영리 부문에 130억 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지분과 수익 배분권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이 13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크레딧이에요. 다시 말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해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게 만든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약 때문에 오픈 AI가 애저 용량을 엄청나게 쓰게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로부터 받은 매출을 가지고 엔비디아한테 수백만 개의 GPU를 대량 주문합니다. 오픈 AI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필요하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하고 오픈 AI는 그 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제품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순환이 시작돼요.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회사들로부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오픈 AI에 1,000억 달러까지 투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오픈 AI는 그 투자금으로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하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한테 돈을 지불합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구조예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돈을 주면 오픈 AI는 엔비디아한테 돈을 주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돈을 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해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로 엔비디아 제품을 사고 엔비디아는 다시 오픈 AI에 투자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이런 투자 구조가 수십 개나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우로보로스 같은 계약들을 추적하고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회사의 매출이 다른 회사의 비용이고 그게 또 다른 회사의 투자금이거든요. 돈이 여러 개체를 돌고 돌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헛소문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이런 계약들에는 복잡한 조건부 조항과 금융 상품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질을 평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회사들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회사가 서로 엮여 있다면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는 얼마나 클까요? 많은 사람들이 AI 버블이 2008년 금융위기나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슷하게 터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2008년 금융위기를 봅시다. 거의 9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계 순자산이 11조 달러나 증발했어요.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알트 A 모기지였죠. 이런 저품질 주택담보대출이 미국 전체 모기지의 약 20%, 금액으로는 2조 2천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그때부터 카드로 만든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5천억 러 이상이 부실화됐고 시스템 전체에서 10조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2조 2천억 달 규모의 대출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부실화됐는데 어떻게 10조 달러가 넘는 손실이 났을까요? 증권화, 레버리지, 파생 상품 때문입니다. 이런 수법들이 저품질 자산에 대한 시장 노출을 거의 15배까지 증폭시킨 거예요. 그래서 AI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픈 AI의 채무가 증권화되거나 이상한 파생 상품으로 쪼개져서 글로벌 노출도를 곱하기로 늘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더구나 금융위기 때 많은 기관들과 달리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이 넉넉하고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더라도 현금 흐름과 대차 대조표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닷컴 버블은 어떨까요? 이건 좀 더 흥미롭습니다. 닷컴 버블은 몇 년에 걸쳐 형성됐고 모두가 인터넷의 가능성에 열광했어요. 드디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잖아요. 1995년부터 2000년 3월 정점까지 나스닥은 572%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 실제 수익을 물어보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패닉이 퍼졌고 2002년 10월까지 시가총액 5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나스닥 100은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60배였어요. 지금은 30배입니다. 그때보다 50%나 저렴한 거죠. 게다가 인터넷 버블이 터졌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고 번성한 회사들이 있었어요. 나쁜 비즈니스는 망하고 좋은 비즈니스는 살아남았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수익을 내는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AI 버블에는 금융위기의 부채나 파생 상품이 없는 건 맞아요. 닷컴 버블만큼의 거품도 없고요. 하지만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 간 거래가 있고 의심스러운 수익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가치가 있고 낮은 금리를 지속할 수 없는 기저경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은 쓰레기 AI가 있어요. 위대한 찰리 멍거가 말했죠. 건포도를 똥에 섞으면 여전히 똥이다. 여기에도 몇 개의 건포도는 있습니다. 탄탄한 현금 흐름과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훌륭한 기업들이요. 근데 그 맛있는 건포도 주변에는 그리 맛있지 않은 똥이 잔뜩 있습니다. 가짜 매출과 가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 간 거래들, 오픈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회사가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미친 지출 규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조치에 대한 논의들까지요. 또 똥인데 건포도는 여전히 똥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나 봅니다.